SSIS를 사용한 ETL 패키지 작성 실습 과정 중에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오류를,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잘못된 데이터를 걸려서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그러한 ETL 패키지 작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처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 먼저 3단원까지 만들어진 그 자습 패키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이 이제 복사가 된 패키지의 이름을 레슨 3가 아니라 레슨 4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도 새 아이디 만들기를 해서 시스템 내부적으로도 레슨 4가 레슨 3와 다른 패키지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도 레슨 3 1이 아니라 레슨 4 이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슨 3의 화면을 닫고 레슨 4에 와서 이제 오류를 이제 걸려내는 그런 이제 태스크들을 추가를 해서 그 좋은 올바른 데이터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는 데이터도 같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ETL 패키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오류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 데이터를 이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샘플 데이터들 중에서 커런시 맨 아래에 있는 커런시 VEB 베네수엘인가요? 어느 나라죠? 자원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파일의 이름을 커런시 베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의 내용을 여기 VEB가 되어 있는데 VEB 중에서 바꾸기를 해서 VEB라는 화폐 단위를 잘못된 화폐 단위 BAD로 모두 이렇게 바꿔서 그 딤 커런시, 그러니까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차원 테이블에 없는 잘못된 화폐 단위에 대한 환율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그 잘못된 화폐 단위에 대한 작업을 걸러내는 그런 이제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내기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까지 포함된 이제 파일을 이제 포함해서 실제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ETL 패키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거에 가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막 실행이 되다가 이렇게 패키지가 완료됐지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좀 잘 실행이 되다가
이 아래 보면 이제 오류가 뜨는 거죠. 그래서 lookup currency key, 그러니까 이제 화폐 단위에 대한 화폐에 대한 키를 조회 중에 행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이제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잘못됐냐면 currency bad.txt에서 이제 잘못됐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currency bad.txt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찾지 못해서 오류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cy bad.txt와 같이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 잘못된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서 밖으로 걸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들만 적재가 되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갱신을 하고, 잘못된 데이터들은 별도로 딴 곳으로 이제 걸려내서 어느 데이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도록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ETL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화면을 닫고요. 4단원의 이제 데이터 흐름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흐름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샘플, extract 샘플 커런시 키, 그다음에 lookup 커런시 키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 이제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일반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이 일반에 있는 이 도구들 중에서 스크립트 구성 요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구성 요소 유형 선택이라는 화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변환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 변환을 그대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여기 스크립트 구성 요소 이 화면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 화면이 나타나면 이걸 이제 좀 옆으로 이제 키우고 난 뒤 lookup currency 키에서 조회가 일치하는 항목은 lookup date 키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죠. 그런데 여기서 조회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currency bad처럼 BAD 해서 이제 currency 키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만든 이제 스크립트 구성 요소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구성 요소로 연결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구성 요소 실패하는 이 오류 출력 구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 출력 구성에서 오류를 나타내는 이 칸에서 행을 이제 오류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행 리디렉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조회 오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출력을 해라 하는 것이 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구성 요소에서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 스크립트가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해서 이제 get error description, 그래서 이제 에러를 오류를 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제공하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인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스크립트 변환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변환 편집기에서 이제 입력열을 이제 클릭을 하면 입력열에서는 이제 오류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에러 코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average rate, currency ID, currency date, end of day date는 이제 그 들어오고 입력되고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 열을 나타내는 거죠. 칼럼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트 그런 레코드를 실제 이제 SSIS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커런시 키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일치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DBMS가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에러 코드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러 코드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에러 코드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에러 코드가 들어오면 이 에러 코드를 받아서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지정을 해주는 단계 실행 과정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열에서 에러 코드를 이제 받아들이면 출력열에서 출력 제로를 이제 하면 이제 출력열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출력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열 추가를 하면 이제 출력열에 새로운 이제 그 칼럼이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칼럼은 에러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에러 디스크립션 해서 에러 디스크립션이라는 이제 칼럼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에러를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TWSTR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열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 전체 화면에 보면 로케일은 이제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편집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에러를 이제 화면에 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뭐 이제 프로그램을 좀 아는 학생들은 뭐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 에러 코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에러에 대한 설명을 표시해 주는 거다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의 VSTA 프로젝트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나타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화면이 뭐였죠? 입력 제로 프로세서 인풋로 그러니까 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스크립트 변환 편집기에 보면 입력열 보면 입출력열 하면 이제 출력열 그럼 입력 재료에서 이제 입력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출력 재료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처음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입력 재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입력열이 있고 입력열에서는 이제 입력 재료에는 그 에러 코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력에서는 이제 에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에서 이제
VSTA 프로젝트에서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뜨는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서 보면 .cs, 그러니까 C#로 돼 있다는 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입력제로 프로세서 인풋로, 그래서 이제 그 입력 에러 코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에러 디스크립션을 이제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면 여기 이 자습서 사이트에 있는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가 되면 VSTA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row.error description은 row.error 코드가 오면 그 에러 코드에 대응하는 에러 디스크립션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에러 디스크립션을 이제 제공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수정이 되면 VSTA 프로젝트 화면에서 빌드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빌드가 성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성공이 됐으면 이것을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SSIS 화면으로 돌아와서 스크립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빌드를 했으니까 확인을 해서 이제 에러 오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류 설명 프로그램을 이제 완료를 했으면 그 에러 코드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오류에 대한 설명 문자를 받으면 그걸 어떤 이제 파일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디스크립션을 이제 쓰기 위해서 데이터 흐름 화면에서 기타 대상에서 뭘 이제 선택하느냐 그러면 프랩 파일 대상, 그러니까 타겟을 이제 그 에러 디스크립션에 기록할 그 대상이 되는 그 뭐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 있어서는 그냥 쉽게 파일에다가 이제 에러 오류 설명을 기록을 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이제 프랩 파일을 선택을 해서 어느 파일에다가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난 뒤 이름 바꾸기를 해서 프랩 파일 대상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failed rows 하면 이제 오류 실패한 행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하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하면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온 그 결과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요. 연결이 되면 이제 오류를 받아서 여기에 failed rows라는 프랩 파일에다가 이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화면이 나타나면 샘플 프랩 파일 소스 데이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우리가 그 오류를 기록할 그 파일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럼 파일 형식은 이제 구분 기호로 분리된 파일로, 그러니까 CSV 파일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CSV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결 관리자 이름에는 에라 데이터 이렇게. 뭐 왜냐 그러면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 된 연결 관리자도 많네요. 그러면 오류 데이터라는 이제 연결 관리자 이름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그 파일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 어느 디렉토리에는 어느 파일에다가 지정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ETL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디렉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이름을 에라 output.txt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이제 언어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라 하는 게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언어는 이제 한국어로 제대로 다 지정이 됐고요. 고급을 클릭을 하면 각 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average rate하고 end of date 여기까지는 이제 입력되는 칼럼들이고, 그 다음에 lookup currency 키를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이제 에러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에러 디스크립션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에러 칼럼도 나오네요. 에러 칼럼은 무슨 내용인지 보면 에러 칼럼은 몇 번째 칼럼인가, 그러니까 몇 번째 칼럼에서 이제 에러가 났는가, 아마 그걸 나타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에러 디스크립션은 문자열이고, 에러 코드도 이제 숫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제대로, 오류를 어떤 텍스트 파일에다가 지정 기록을 하기 위한 이제 연결을 관리자가 이제 다 만들어졌으면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데이터 덮어쓰기 하면 이제 오류라는 거는 계속 이제 쌓여야 사실 나중에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새로운 오류를 쓰면서 이전 오류를 지워버리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파일의 데이터 덮어쓰기를 이제 해제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을 이제 보면 매핑이 제대로 됐는가 하면 이제 뭐 입력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잘못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오류를 옆으로 이제 찾아내서 그거를 뭐가 어떤 오류가 어떤 칼럼에서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하는 걸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패키지가 제대로 잘 실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거를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밑으로 잘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옆으로 오류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패키지 실행이 제대로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버깅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New Factor Currency Rate에 가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입력을 됐는가를 이제 보면 스타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실행이 잘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전에 한 13,000개가 됐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기 전에 지우는 걸 까먹었죠.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입력을 하다 보니까 레코드 개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류 데이터는 어떻게 잘 기록이 됐는가를 보면 여기에 error output.txt 이렇게 해서 그 오류에 대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error output.txt를 이렇게 워드패드로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BAD 이 행에 대한 이 데이터 행에 대한 오류 코드가 에러 코드가 이렇게 나타났고 행에서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항목을 행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그러니까 일치하는 항목이 없었다는 거죠.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좀 글자 문맥이 좀 이상한데 조회 중에 이 행에 있는 BAD라는 이 화폐 단위하고 일치하는 항목을 이제 생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에러 디스크립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원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런시 키나 데이트 키와 같이 추가적인 그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그걸 추가하는 그런 변환 작업을 거친 후에 그렇게 변환된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있으면 그냥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다 하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시스템이 끝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류가 있는 걸 찾아내서 그 오류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이제 ETL 데이터 변환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는 그런 ETL 패키지 작성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ETL 변환 그 작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또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 원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단순한 변환 작업들이 계속 이제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 원천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외부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적재 과정, 즉 ETL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런 ETL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딩하는 것보다는 ETL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변환 적재 과정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그런 솔루션의 하나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SIS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추출, 변환, 적재 과정을 이제 프로그램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TL 솔루션을 사용한 아주 단순한 ETL 이제 패키지 개발 과정에 대한 실습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